뭐 부동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710 대책을 정부가 예.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이제 뭐 개괄적으로 평가를 하시자면 어떠실까요? 우선은 예상보다 강한 그 과세 강화 정책이 제일 눈에 띄었습니다. 예, 그게 7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되기를 바랍니다. 시행이 돼야 합니다. 단지 이제 아쉬운 것은 공급 확대를 포함해서 거기에 따르는 정책들이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가볍게 다뤄진 것 같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요. 물론 부동산을 봐야 됩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네 가지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한 것은 세금을 강화해서 수요를 억제하겠다. 부동산의 매력이 떨어지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동시에 공급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번에 별로 보이질 않는데요. 좀 더 찾아와서 서울에 수요가 있는 것만큼의 공급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집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서울의 주택 공급률이 약 9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6.25 이전에 지은 집까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득, 1인당 국민소득 $10,000 이전에 지어진 집도 있고요. 그렇게 노후된 집들부터 현대 생활에 맞게 고쳐가는 것, 이것도 새로운 공급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사람들이 내 집을 갖고 싶다가 그냥 집이면 된다가 아니라 집다운 집을 갖고 싶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집을 공급해도 계속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집다운 집, 좋은 집을 갖고 싶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집, 더 좋은 그렇습니다. 집 이렇게 찾으니까. 적어도 현대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집들이 공급돼야죠. 그런 그 택지를 찾아서 주택을 공급을 늘리는 것, 이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은 그 올해 지속된 저금리 때문에 유동성이, 현금이 너무 많이 넘쳐나고 그것이 주택보다 더 매력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니까 잔뜩 부동산에 몰리는 이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이외에 뭔가 매력 있는이란 건 수익이 날 것 같은 그런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최근에 바이오 헬스 기업 중에 하나에 34조 원이 몰린 일이 있어요. 이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더 찾아 육성해주고 특히 우리가 역점을 두고 해야 될 한국판 뉴딜에 민간 자본이 들어가게끔 해주면 뉴딜의 성공도 돕고 부동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번째는 사실은 이게 첫 번째일지도 모릅니다. 균형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는 서울 그것도 특정 지역은 너무 올라서 탈이고 지방은 떨어져서 탈이지 않습니까? 그건 지방에는 그만큼 투자처가 없고 수익도 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도 돈도 전부 서울로 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 사회에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균형 발전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남은 게 있거든요. 빨리 더 재촉을 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온 기업들이 뭐 보나마나 수도권에 있고 싶겠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지방에 가도록 아주 대폭적인 대담한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아주 수도권에서 먼 곳에는 아예 법인세를 안 받겠다. 이렇게라도 함으로써 기업들이 가게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촉진해야죠. 그리고 이제 아직은 정책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학교 문제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욕심내는 대학이 죄다 서울에 몰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도 몰리고 또 입시에 도움을 줄 만한 학원들이 특정 지역에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고 그것을 조금 이렇게
분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이제 먼저 모두의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신 부분을 네.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부동산 자체의 뭐 세수 강화, 공급 확대 그리고 이제 투자처, 제3의 투자처 그리고 균형 발전 네 가지를 짚어 주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세수 부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이제 7.10 대책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부분들의 하나가 말들이 세수 늘리기를 위한 정책이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수저를 위한 특별 공급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세수 자체가 큰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그 대상이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집을 갖는다는 것, 집을 여러 채 갖는다는 것이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으로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걸 확인시켜 드리겠다. 이런 것이지요.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찰은 넘쳐나는데 그게 부동산보다 더 매력 있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보다 또는 부동산만큼이나 매력 있는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동산의 매력을 줄여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입맛이 떨어지게 하겠다. 네네네. 예, 그런 과세 강화 차원이다. 정책이죠. 네. 아, 그리고 뭐 이제 신혼부부 금수저를 위한 뭐 정책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그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과세 강화의 예외로서 또 주택 공급의 배려 대상으로서 실수요자,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층, 세입자 이런 분들은 배려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문제 때문에 그 중년층들이 좀 피해 의식을 갖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앞으로 공급 확대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청년층이 사회생활을 출발하는 단계에서 너무 크게 좌절하고 절망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걸 풀어드리자는 것이니까 어른들이 조금 기다려 주시면 공급 확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